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사개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개구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동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5억 1,618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1억 1,896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11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쪽부터 417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111만 4천 원이 감액된 21억 7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수수당 지원 4,56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금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896만 6천 원을 증액한 5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06만 원을 증액한 16억 7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44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223만 원, 행여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비용 760만 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용 1,0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개보수 비용 8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현도면 죽전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800만 원, 수국일동 새턴말 경로당 등 2개소 개보수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금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2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덕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800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7,8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881만 4천 원이 감액된 22억 5,3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8쪽부터 47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 400만 원, 행여자 및 노숙인 관리사업비 970만 원, 장수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 등 노인 생활안정사업비 1,036만 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시설비 295만 4천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 지원금 1,08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구 청장 차영호입니다. 정홍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1,3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878만 원이 감액된 18억 9,9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부터 51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502만 원, 행여 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사업비 552만 원,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2,224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비 3천만 원,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1조 516억 7,276만 6천 원 대비 1.72%인 180억 2,648만 원이 증액된 1조 697억 9,924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 2,181만 3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1조 4,636억 3,730만 9천 원 대비 1.48%인 217억 1,051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4,853억 4,785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 2,181만 3천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호흡피해 소상공인 지원, 장기요양기관 특수체중계 설치 지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천만남 이용권, 보육료 및 처우 개선비,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학연계 현장 실습 지원 사업, 청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각종 국도비 등의 보조금을 반영하고 법정 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인정을 고려하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6년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의 추진 현황, 명시 2월 사업의 미추진 사유 및 자체 사업 감액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본 예산 심사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예, 흥덕구청구 환경위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현입니다. 예, 480페이지고요. 480. 480 예, 그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관련해서 그 보건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아 이거요? 예. 아하. 저희들은 위생 업무만 쓰레기 환경위생과 무단 투기 방지가 보건환경위원회입니다. 그럼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운반도 예, 그것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순 부위원장님.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누가 답변? 이은주 과장님이 해주실까요? 이은주 과장님이 해주실까요? 그 페이지는 상당 416, 서원 447, 흥덕 478, 청원 510페이지 같아요. 그 행여 사망자 장제비 및 영안실 안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서 행여 사망자 공고료 보면 그 흥덕 47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장제비가 금액이 많이 공고료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저희가 공고료는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거의 이제 150만 원 가량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변인실하고 또 알아보고 했더니 한 그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가 맞고 저희가 공고료를 집행을 할 때는 그 대변인실을 통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추천을 받아서 그 일간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140만 원 그리고 한 건은 88만 원 이렇게 집행이 돼서 거의 한 14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좀 일간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고 또 규격이나 이런 그 지면에 차지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중앙지에서 그 게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곳은 흥덕이 9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서원인가 거기 3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게 지금 보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장자정보 시스템에 이거를 네네. 게시를 하죠. 네. 이거거나 또는 가나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 시스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시군구 홈페이지나 일간지에다가 게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면을 차지하는 그 분량이나 규격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게시물 크기 공고 기간 뭐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은 30일. 예, 예. 정해졌지는 않지만 30일을 보통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신문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규격이? 아니 제가 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90만 원하고 같은 5명인데 한 곳은 300만 원이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은주 과장님이 아니고 네, 쪽지 뭐라고 했나요? 저희가 그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90만 원하고 같은 5명이에요 보니까 장제비 이 공고 낸 게 5명인데 한 곳은 90만 원을 책정을 했고 한 곳은
그 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구는 이 다른 걸로 저희가 제가 김태훈 과장님한테 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니, 상당구 제가 이은주 말- 과장님한테 해서 제가 그런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본진산 편성을 할 때 4개 구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수급자 장제 비용의 150%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120만 원 선으로 장제 비용을 그걸 상한선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노숙자에 대한 비용은 기가협의는 당초에는 이제 교통 실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숙박비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리고 장제 비용은 이제 120만 원으로 했지만 그 공고료는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씩 언론 일간지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140만 원, 150만 원 이내에서 전체적인 장제 비용 안에서 풀비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간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90만 원하고 300만 원 차이는 엄청나요. 같은 5명인데. 한 건에 300만 원은 없는데. 아니 지금 올라 5명에 300만 원 책정이 됐다고요. 한 곳은 5명에 9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한 구청에는 5건에 300이 책정이 됐다고요. 그래 계산이 제가 좀 안 맞아가지고 가장 풀비로 편성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변인실하고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맞다고 합니다. 공고료. 네, 공고료. 다시요. 그러면 상당구청에 5분이 이제 공고를 내야 돼요. 흥덕구청에 5분은 공고를 내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이제 일간지에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네, 추천을 받은 일간지랑 협의를 할 때에 담당자랑 일간지랑 대체적으로 내용이나 규격이나 이런 거를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럼 어느 일간지가 비싸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뭐죠? 크기? 흥덕구는 지면을 차지하는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간은 저희가 30일을 게재를 하기 때문에 4개 구청에서 3개는 거의 동일한데 한 구청 흥덕만 이게 좀 급격이 좀 작게 편성이 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20만 원 안에서 풀비로다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때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를 조금 이은재 과장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김태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충북일보의 일간지를에다가 공고를 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북일보에 90만 원에 이제 공고를 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원은 3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던데 여기는 이렇게 차이 나게 돼요? 일간지가? 서원구청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는 올해 실제 무연고 사망자가 3명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공고는 면동에서 의뢰한 게 5명이 있어서 8명에 대해서 실제 공고를 해서 이번에 이제 8명에 대해서 공고한 건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게재를 해서 165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12월에 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추계를 한 겁니다. 우리 설명서에는 5명으로 해가지고 300을 잡았고 흥덕은 5명으로 해서 9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질의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중앙지가 금액이 더 많고 지방지가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중앙신문 중앙지고 지금 말씀한 충북일보는 지방지잖아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닌 거예요? 이제 인원이 많으면 사이즈가 더 커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행여 사망자 장제비 및 영아실 안치비는 5명을 세웠지만 이 공고료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의뢰하는 무용고 사망자도 같이 넣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꼭 5명이 꼭 공고료로 똑같이 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용고 사망자 이 안치비에서 그 연구자가 나오면 저희가 공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그대로 그 행여 사망자 공고료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이번에 그 이 설명서의 책자에 보면 5명의 한쪽은 90만 원, 한쪽은 300만 원을 책정이 돼서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지나 일간지 뭐 여러 가지로 지면 이런 쪽으로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고, 제가 지금 최정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서를 보고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5명으로 잡았는데 하나는 90만 원을 잡혔고 하나는 300명으로 잡혔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구청에 또 확인을 해본 결과 저는 중앙지, 일간지, 지면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차이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일선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중앙지, 일간지 이 말씀은 안 하시고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일간신문도 참 중앙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여튼 장사정보 시스템이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 시스템 둘 중에 하나 이제 공고를 내는 건가 봐요. 근데 지금도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한테 설명하신 부분 아니면 제가 더 이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청장 장장님. 염창도입니다. 그 저희 설명서에 그 네. 공고리가 90만 원 돼 있는데요. 위에 이제 영안실 안치비 5명 계산한 거하고 연관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 그 공고리 90만 원은 한 명입니다. 이건 5명이 아니고 한 명에 대한 공고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고는 되게 이제 뭐 일간지 2개 이상 일간지에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저희 청주시에서는 거의 지방지에 하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릴 거는 중앙지가 단가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근데 네, 저희는 거의 지방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4개 구청이. 그럼 90만 원이 이게 5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제가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5명에 90만 원, 5명에 3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을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 설명서에 조금 그렇게 오해 좀 하시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는 한 명이 맞습니다. 한 명이에요. 네네. 예, 제가 한번 질의서를 이거 설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네,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청장님이 드려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세요. 장제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장제 비용을 지급한 그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장제비만 지급한 건은 14건, 그리고 안치비는 7건, 그리고 공고료는 7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제비만 청구되는 건이 있고, 그리고 장제비랑 안치비랑 같이 청구되는 건이 있고, 또 공고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절차를 밟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장제료, 공고료, 안치비 똑같이 가는 건은 아닙니다. 무용고 장제비가 일반 대행 업체도 할 수가 있고 청주 장례식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연고자를 구청마다 이거는 좀 재량에 하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연고자를 찾는 기간이 이제 오래 소요될수록 안치 비용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청주 시립 장례식장으로 저희가 모시는데, 그 일반 병원에 있으면 이제 안치비가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례 비용을 12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립 장례식장으로 또 이제 이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수는 틀리는데, 그러니까 인원수랑 그 건수는 다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안집이나 뭐 장집이 똑같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이해숙 의원입니다.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조 주민복지과 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주민복지과에 2022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금액이 세입 처리되었네요. 2024년 청주시 구 주민복지과 공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분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수금 지원 내역과 발생 사유와 건수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도 환수할 대상이 남았는지 각 구청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윤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을 해서 지급 결정 당시에 요건이 결여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9건에 1,100만 원 가량이 이제 환수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현재 49건에 대해서 790만 원을 환수를 하고 지금 미수납액은 한 3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한 건에 지금 이제 그 환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5년 10월까지 지금 한 건에 대해서 34만 1,000원 이거를 세입 조치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25년 9월 22일에 이제 전국 재산조회를 12명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11월 13일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5명에 대해서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에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34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동료를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서원구는 지금 이 코로나 생활지원비 환수 대상이 총 74건에 1,963만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65건에 대해서 1,343만 7,800원을 수납했고, 올해 이제 금년에 2025년도에 이제 620만 원 정도가 2월이 돼서 2025년에 지난번에 5건에 대해서 134만 2,930원을 납부하였고, 그리고 금해 요번에 31만 890원 3건 납부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총 8건에 165만 3,820원을 수납했고, 지금 현재 체납액은 9건에 454만 8,480원입니다. 현재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한 건 62만 1,780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건에 대해서 82만 6,5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예고 통지서를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한 3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무재산으로 확인돼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덕구 과장님.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부정이익 환수금이 총 7명에 383만 2,500원입니다. 개인별 환수 결정이 좀 상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가 이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환수 처분에 따라서 이제 환수금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지금 이제 요 7명만 저기 환수 받으면 이제 모두 이제 다 이제 환수금 다 이제 종결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몇 명이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이제 설명을 못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기 환수금 반납 대상자는 총 7명에 383만 2,500원으로 지금 다 이제 징수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의원이 질의한 보조금 반환 수입이나 부당이득, 환수금 등은 시에서도 반갑지 않은 세입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보조금 등의 정상과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쇄 박물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과 전용훈 청주 고인쇄 박물관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그 외 수입 등으로 기정액 27억 9,693만 원 대비 35만 원이 증액된 27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오창 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관으로 기정액 206억 2,720만 원 대비 2억 5,852만 원이 감액된 203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87억 4,668만 원 대비 1,740만 원이 감액된 87억 2,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65쪽 상호대체 사업 입찰 차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방호 기간제 보수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흥덕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청원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직 시간의 근무수당 부족분 2,300만 원, 공무직 사대보험료 기관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직원여비 부족분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쪽부터 369쪽까지 오창 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6억 3,452만 원 대비 1억 3,883만 원이 감액된 44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67쪽 오창 호수도서관 소관 6개 도서관 정기 간행물 낙찰 차액 361만 원, 상당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청원, 오창, 금빛, 내수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각각 426만 원, 341만 원, 567만 원,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4천만 원, 기본경비 급식비 집행잔액 500만 원, 청사방어 피복비 384만 원, 가스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6,9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2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1억 7,808만 원 대비 2,679만 원이 감액된 41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오송도서관 7개 권역별 도서관 주 월간지 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서원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흥덕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흥덕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106만 원, 신율봉 도서관 131만 원, 강내도서관 263만 원, 옥산도서관 131만 원, 가로수 도서관 3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기본 경비 중 급식비 집행잔액 500만 원, 청사방어 피복비 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0억 6,790만 원 대비 7,549만 원이 감액된 29억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73쪽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800만 원, 평생학습 플랫폼 유지관리비 239만 원, 청주시민대학 강사수당 1,680만 원, 정규강좌 강사수당, 강사전적 면접위원 심사수당, 학습비 결제 수수료 1,4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기자재 교체 집행잔액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 청주 아카데미 위탁운영 계약 집행잔액 429만 원, 청주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6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3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요금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세 박물관장 전용훈입니다. 박물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세 박물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6,457만 원이 감액된 4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영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6,617만 원이 감액된 23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공요금 중 운영사업과 납부 금액을 제외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납부분 6,4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북카페 기간제 근로자 사직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 관련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실은 기존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5년 특별전 추진 시 유물 미대여에 따른 특별전 대여유물 보험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6년 제11회 시상을 위한 행정비용 조정분과 환율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365페이지고요. 예, 청주 시립도서관 인건비 시간의 근무수당 관련인데요. 이게 본예산 편성액을 2차 추경에 감액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어제 부족분이 생겨서 3차 추경 시점에 다시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2차 추경 감액을 할 때 뭐 감액 사유나 또 연말까지 예산 상황을 수요를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장화자입니다. 저희가 이거 계산을 앞으로 지급할 보수 예상액을 산정할 때 저희가 12월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상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좀 몇 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추경 예산서 90페이지 보면은 뭐 오창 호수도서관이 24년도 그 초과 근무수당 뭐 부적정 지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반납금이 있어서 그런 이유인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차고 계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사 사례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만큼에 그런 거 좀 주의 부탁드리고 이거 잘 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유정보 도서관 인프라 강화, 이게 스마트 도서관 관련인 건가요? 이 내용이? 유정보요? 예. 이게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요 해당 사업이 완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집행 잔액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예. 세부 사업명이 유정보 도서관 인프라 강화, 그래서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 이거 관련해서. 제가 3초에 계산한 부분이 아니라 네. 제대로 보지를 않아서 예.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새로 따로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본 예산에 여기 추경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사업 설명서나 이런 거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완료 사업 집행자의 미반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다고요? 예, 유정보 도서관 인프라 강화. 예. 그래서 특히 공공 운영비가 2억 2,522만 6,450원. 이게 좀 크게 남아서 이제 나머지 집행이 잘 될까요? 이제 그런 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예. 자료에는 그 부분은 안 보여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따가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관련된 예산인데도 이게 본 예산에 안 올라온 거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라경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923페이지고요. 그리고 청주 고인세박물관 1전시관 개편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한평가위원회 수당
12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비교적 좀 소액이고 지급 시점도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급이 좀 지연돼서 2월된 좀 구체적인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학예연구시장 나경길입니다. 저희가 그 제1 전시관이 시설한 지 좀 돼가지고 낡아서 그 다시 개편을 하려고 예. 그 설계비와 그 제한 평가비 사무관리를 좀 세웠습니다. 예. 네, 이 과중에 저희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 BNF 소장 직직 원본 전시를 국내 그 전시하는 거를 좀 협의 중에 있었는데요. 그 전시 중에 협의하는 과정에 혹시 그 BNF에서 그 고가의 그 전시 사양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 과정에 든 다음에 이 그 설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전시 설계비 뭐 2억 3천만 원도 2월된 게 같은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적지 검토 및 사업 일정 조정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저는 이게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닐까요? 제가 97년 1월에 그 고인세 박물관 와서 2001년까지 직지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등재를 하면서 좀 느낀 게 그 외국과의 업무, 특히 이제 직지 원본 같은 경우는 예. BNF가 이제 소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관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그 2001년에 직지를 등재한 이후에 저와 제 후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BNF 전시를 요청을 했었는데 10년 전에 이제 2016년이 한불수교 130주년에 해당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 특별전을 하면서 BNF의 직지 원본 대여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쪽에서 그 거부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압류면제법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뭐 이 전시 사양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년이 한불수교 140주년이고 후년이 직지 간행 650주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희 시민들께서 직지 원본을 그 전시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게 좀 그 내년도에로 좀 옮기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당초 사업 계획을 잡는데 뭐 BNF 측이랄지 뭐 외국과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예측이 수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좀 이렇게 이 예산을 세우면서 추진했던 게 당초에 그 프랑스 대통령께서 올해 한국을 방문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로 대통령 그 순방이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뭐 여러 사정은 이제 공감이 가는 바인데 이게 명시효를 시키면은 다음에 또 명시효를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면 내년에 또 어떤 특이 사항이 생긴다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예. 안 되더라도 그 상반기 결과도 있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바로 설계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뭐 이월 방지에 관련된 대책은 따로 마련한 게 그러면 있으세요? 뭐 어쨌든 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일전 지실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그 개편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우 저희 이왕 하는 김에 BNF 소장 원본 전시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하여튼 그 별 문제 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대통령이 순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상 간 의제를 좀 그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정상 간 의제 부분에 좀 이 직지 원본 전시가 들어가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나라 간 어쨌든 또 명예가 걸리는 걸 수도 있고 직지와 청주시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잘 챙기면서 사업에 조금 신중과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그럼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3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청주시민대학을 그 23년도 그 시작을 해서 지금 24년, 25년 이렇게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 보니까 23년도에는 215명 모집에 374명 접수, 24년도에는 300명 모집에 2배 이상 돼서 618명, 그 다음에 24년도 2학기에는 또 286명 모집에 477명에서 그 시민들의 이제 관심이 그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지금 보면 한 1,046명이 지원해서 뭐 29.1대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막 그 기사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민대학에 대한 시민들이 좀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찾으시는구나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끝나고 나면 강좌 100시간 이수하고 나면은 그 명예 학사 학위가 또 수여가 되잖아요, 그죠? 네, 평생학습관장 신미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명예 학사를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배출을 하셨어요? 2024년도에 총 5명 수여를 했고요. 예. 대상은 100시간 넘은 사람은 2024년도에는 7명이었고 올해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그 모집 인원은 몇백 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100시간 정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10명 정도밖에 이제 안 된다, 이런 그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장 신미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강좌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적된 그 이수 시간이 100시간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내가 듣고 싶어도 이게 선정이 돼야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시간을 채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거를 수강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명예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명예학위를 수여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가 그런 건 또 있습니까 혹시?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여기서 그거 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373페이지에도 보면은 요번에 그 1,680만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4년도 추경 때도 보면은 한 1,200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23년도에도 보니까 한 1,600,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삭감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이제 시민대학을 추진하면서 이제 유광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시민대학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부서로도 공문을 다 뿌리고 뭐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과가 많지 않아서 그게 생각보다는 좀 연계 프로그램 이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 시민대학은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수준 높은 저희 그 교육 강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부터 집중해서 뭐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정규 강좌 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매년 한 1,200, 1,600 정도 예산이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거면 어차피 그게 써야 될 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시민들은 또 이렇게 높은 관심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그 사실 오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평생학습관까지 오는 것도 거리상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은 좋은데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맞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예산은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원하는 사람은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좀 불편한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서 아까 전에도 제가 그래 잠깐 또 청주시민대학 특강을 찾아보니까 기록 유산으로 떠나는 뭐 세계 여행에서 이게 또 12월 2일부터 12월 23일에 사회 또 네. 강좌가 있더라고요. 예, 기관 연계해가지고 유네스코 기록관에서 저기 센터에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요것도 그러면 시민대학 요거 그 네, 맞습니다. 예산으로 네, 하는 연- 거잖아요. 예, 지금 연계 모집 프로그램. 인원 20명인데 다 찼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요렇게 그 예산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적정하게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뭐 1,000만 원 예산을 안에 하지 말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시든가 좀 그런 지금 이제 1월 달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희가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시민대학이 아주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오창도 저희가 찾아가는 그 시민대학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도서관 그 뭐 오송이나 뭐 오창호수 도서관 같은 뭐 그 공간을 좀 이용을 하시거나 네. 해서 이 예산이 좀 알뜰하게 쓰여져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좋은 의견 있으면 앞으로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송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그 370 지금 제가 청주시민대학 예산서가 어디야? 373페이지요. 보면은 2024년도에는 사무 관리비가 1억 3,900 세웠다가 1억 3,700 쓰셨는데 당초 예산에 1억 7천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뭐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저희들 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대개 보면 5%나 10%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노력하고자 성과를 내고자 하시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1억 3,700 정도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1억 7천까지 예산 본 예산에 기정액을 세웠을까? 그래서 결국은 못 써서 삭감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폐강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례를 이제 겪으셨으니까 좀 면밀하게 예산 수립할 때 좀 꼼꼼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욕심만 내세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평생학습관장 신미수입니다. 저희가 시민대학을 할 때 처음에는 저희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시민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했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부서 연계나 기관 연계를 더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1억 7천 정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시민들이 저희 이제 그 평생학습관 공간은 제한돼 있고 또 시민들이 그 수요는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더 많이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잘 내셔서 네. 설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요. 감사합니다. 네.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373페이지 그 면접위원 심사 수당이 520만 원에서 86만 원밖에 지출 안 하시고 이번에 정리 추경하시는 것 같아요. 520만 원 어떻게 나왔어요? 평생학습관장 신미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규 강좌 채용할 때 면접을 보고 이제 서류 심사랑 면접 심사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그 강사 모집할 강사를 전체를 놓고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정규 강좌 같은 경우 한 명이 응시했고 이분이 이미 그 정규 강좌 강사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신데 520만 원 수립하신 거예요? 전체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네. 못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면접 없이 서류 심사랑 그동안에 정규 강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면접을 안 보고 그냥 서류 그러셨으면 심사로 그렇게
그 계상에서 네. 당초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어야죠. 네, 그 내년도에 면접이라는 건 어쨌든 계획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명만 영시할지 두 명이 영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예년 그 어떤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 감액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산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섬세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하신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 폐강하는 거하고 그 강좌 특강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다시 설계하셔서 2026년도 저희들도 다시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수당이 이렇게 많이 깎이지 않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숙 의원입니다. 그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학예연구실장 나경들입니다. 그 예산안 377쪽이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 기획 및 특별전에서 그 25년 본예산 사업 설명서상 특별전은 그 유물 대여가 전제된 계획으로 본예산에도 보험료 약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서 그 타기간 소장유물 미대여로 보험료 삭감하셨거든요. 이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학예연구실장 나경들입니다. 저희가 그 매년 특별전을 기획을 하면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저희 박물관 소장뿐만 아니라 타 기관 유물 중에 그 맞는 것을 이제 저희 특별전에 유물을 대여하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유물 보험을 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구입한 유물 중에 해당되는 유물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그 아동 친화 박물관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 유물 전시와 더불어 체험전 위주를 좀 하다 보니까 그 타 기관에서 유물 빌리는 것이 좀 그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액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가 24년에도 500만 원 편성하셨고요. 2025년에도 500 했다가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100만 원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산출 근거가 또 어떻게 뭐 명확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학예연구실장 나경진입니다.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박물관 소장 유물 전체에 대해서 그 할 때 한 0.18%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는 유율이 좀 떨어지는데 기획특별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0.18% 정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좀 개인 소장 유물을 좀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0.18%에 맞춰서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좀 나와서 그렇게 계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시는 박물관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확보 가능한 예산을 이제 기획과 예산과 집행 단계에서 일관되게 작동하셔서 시민들한테 보다 완성도 높은 그 전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박물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세요? 예,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예, 관장님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서가 아니라 행감자를 보면서 발견했던 건데요. 그 유정보 도서관 인프라 강화 사업이 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 도서관 관련해서. 예. 유정보 시립도서관 도서관 장하자입니다. 예, 예. 저희 전체 도서관에 대한 예. 그 스마트 도서관뿐이 아니라 PC라든지 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저희 세부 사업명입니다. 그 관련해서
행감자료에는 예산 현액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원관님께 부탁을 드려서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방정부 365나 뭐 굿모닝 네. 여기에서는 그 집행잔액이 한 2억 4천 정도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계산을 해서 그거는 감안을 해서 아마 나머지는 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써야 될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면 제가 갖고 온 거기에 보면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뭐 도서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뭐 아까 말씀하신 유 스마트 정보도서관 유지관리 예. 뭐 이런 거 정보통신실 운영 관련한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예. 예, 예.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2억이 넘게 남아 있어서 이제 뭐 한 달 남았는데 집행이 잘 되겠냐 뭐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예.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이미 3추는 정해진 거고요. 예. 저희가 직원이 근데 이게 아마 3추 예산서에는 왜 이게 안 나와 있어요? 3추 예산에는 저희가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죠.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집행 정도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그 정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감액을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정 의원입니다. 그 하계 실장님, 우리 고인세박물관에서 제일 비싼 유물이 뭐예요? 여쭤보니. 하경근시장 나경준입니다. 지금 보물 지정된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와가지고 어떤 유물이라고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그거 것 왜 같습니다. 여쭤보는지 아시죠? 네. 몰라요? 아시죠? 예. 예산 심의 내력이 있어서 예, 예. 그거 좀 상의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하정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실장님 박물관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 뭐 물론 보물 뭐 이런 것들을 가치를 환산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제일 비싼 유물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격적인 걸 제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고인세 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5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